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자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는 법을 배우면 패턴도 같이 변합니다. 당신을 보호해준 방어벽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믿으세요. 당신의 순수함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배우고 극복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저절로 탄생하도록 하세요. 당신은 싱글인가요? 커플인가요? 아니면 기혼자인가요? 상관없습니다. 사랑,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 그리고 관계 때문에 마음앓이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 문제는 내면아이라는 한 가지 길로 통합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이 아이들은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삶과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운명의 상대가 실은 너가 아닌 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는 나 자신과 깊은 사랑에 빠져봅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 문제는 신기하리만치 술술 풀려갈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잘 알고 있으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핵심 가치를 찾아보겠습니다. 핵심 가치란 우리가 따라서 살고 있는 신념과 지침들을 말합니다. 존경, 성실, 정직, 충직, 관대함 등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 이러한 핵심 가치들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의 최상의 모습은 무엇이며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됩니다. 스스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관을 변함없이 고수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경계선을 알게 됩니다. 나의 진실을 알면 그 진실에 대해 소통하기도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은 나의 진실과 동조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말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복되는 삶의 패턴 속에 갇혀버렸다고 느끼는 상태는 사실 우리의 핵심 가치와 단절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과하게 신경 쓰거나 인정받으려 하거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방치하고 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관계를 끌어당기는 능력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핵심 가치를 주장하는 일이 어쩌면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에 걸맞은 환경과 사람, 상황들을 불러오고 또 걸러내게 됩니다. 핵심 가치를 되찾으려면 자신이 가족의 집단적인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채택한 신념이나 행동들을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또 진짜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주장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주입받은 가치들을 무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문화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치들 중 어떤 것들은 정말로 귀중합니다. 그런 가치들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실히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그 가치에 따라 별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즉, 자신도 모르게 부모와 문화권으로부터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선택이 진정한 나 자신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개별화된 존재가 됨으로써 진정으로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존재가 됨으로써 생생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가치, 나 자신의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가치,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가치들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윗세대들의 우선적인 가치였던 자기보존, 복종, 통제, 터프함, 사회적 지위 같은 가치들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 재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공동체 의식, 투명성, 평등보다 개인주의, 위계, 자본주의, 식민주의의 가치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를 되찾는 일은 우리의 인간성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핵심 가치는 우리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 중 어떤 것이 자주적인 표현이고 어떤 것이 어두운 표현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대함이 어둡게 표현되면 남에게 퍼주거나 남을 과하게 돌봐줄 수 있습니다. 충실함 역시 훌륭한 자질이지만 충실함이 어둡게 표현되면 자신을 좀먹거나 순교자적인 고통을 겪게 되며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너무 오랫동안 참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탐구하면 무엇이 우리를 과거의 대상에서 이끌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또는 양육자로부터 어떤 신념을 배웠는지 알아내고 그 신념을 재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대부분은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해도 당신은 여전히 시대에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가치관 목록을 작성해 봅니다. 이러한 활동은 과거의 당신에 대한 연민 어린 탐구 활동이 되며 이를 통해 현재 당신의 진정한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핵심 가치 정의하기.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핵심 가치 중 나의 진실과 일치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가족들에게 주입받았던 지금까지 충실하게 따라왔지만 나의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가족 분위기에 충실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가 부인해온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관계에서 어떤 핵심 가치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가? 나는 어떤 핵심 가치들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가?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파트너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택들이 나와 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가? 나에게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핵심 가치들은 무엇인가? 앞으로도 타협하고 싶지 않은 핵심 가치들은 무엇인가? 가치관은 외부의 여러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도 하므로
삶의 다양한 단계를 통틀어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지 확실히 기억하려면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자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러브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러브맵이란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면 좋을지, 미래의 관계를 통해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비전 보드와 비슷한 것입니다. 당신이 최우선으로 여기고 싶어 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러한 러브맵 만들기 과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핵심 가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서 아래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핵심 가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검색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더 많은 핵심 가치 목록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의 목록은 자기 발전을 촉진하는 용도, 즉 당신 내면에 있는 진정한 가치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용도입니다. 목록을 읽으면서 어떤 핵심 가치가 당신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지 잘 관찰해 봅니다. 가족, 가족과의 시간, 감사, 건강, 겸손, 공동체, 공헌, 관능, 관대함, 균형, 낙관, 도전, 독립성, 모험, 목적, 민감성, 변화, 선택, 성장, 소속감, 솔직함, 수용, 시간 엄수, 신뢰, 아름다움, 안전, 안정감, 애정, 영감, 영성, 우정, 위험의 감수, 유머, 의식, 인정, 인지, 자기 수용, 자기 인식, 자기 존중, 자기 표현, 자유, 자율성, 재능, 재미, 정지, 존중, 종교와 신앙, 진솔함, 창의성, 책임, 청결, 친밀함, 통합, 파트너 관계, 풍요로움, 함께하기, 헌신, 혁신, 현존, 화합, 희망. 어떤 핵심 가치에 공명하는 느낌이 드나요? 밑줄을 쳐도 좋고 문득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봐도 좋습니다. 이 목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Becoming the One의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당신은 자신의 핵심 가치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갖고 싶은 자질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에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질들을 재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외부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직접 체현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진실과 어긋난 지점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진실과 어긋나 버린 가치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헌신이라는 가치가 가장 공통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헌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스스로가 헌신을 체현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갈망하는 모든 자질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먼저 체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체현한다는 것은 나는 이런 자질을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자질들이 있다. 나는 이런 자질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질들 자체가 되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자성을 띠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완해주는 사람들,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진정한 내적 자유와 만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이 세상은 깊은 중심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체현하는 일은 매일의 연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연민 어린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다른 사람에게 연민 어린 소통을 어떻게 체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헌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삶 속에서 헌신을 더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재미와 모험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더 많은 재미와 모험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Becoming the One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Becoming the One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펼쳐지는 마법, 진실, 헌신의 길로서 대하는 일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최상의 버전으로 표현된 당신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자기 존중과 진정성을 지닌 당신의 일부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핵심 가치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고 당신이 원하지 않은 상황, 사람, 환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가치를 주장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과정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핵심 가치를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면에는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거나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에 애정어린 돌봄과 사랑을 쏟아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가슴이 열망하는 그런 관계를 창조할 능력 또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내해 줍니다. 씨앗을 처음 심었을 때는 매일 물을 줘야 합니다. 그 씨앗에 싹이 트려면 당신의 관심과 보살핌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 관심과 보살핌을 주지 않는다면 씨앗은 절대로 싹을 틔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점점 더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하면 물을 조금 적게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새싹 주변에 잡초를 뽑고 물을 줘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이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라게끔 관리하고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노력하면 식물의 영양분도 그만큼 풍부해집니다. 물론 햇빛, 토양의 질, 날씨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도 한몫합니다. 반면 식물을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식물이 자라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시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가 보살피거나 키우는 것들 대부분이 거의 이런 식입니다. 관계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관계를 보살펴야 우리도 그 관계 속에서 자양분을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정원에 뿌려진 씨앗 중 어떤 씨앗은 전혀 싹이 트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관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시작되지 않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끝이 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온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길었는지 혹은 짧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관계를 연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는 관계라는 것을 밖으로 나가서 찾아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파트너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관계를 그만의 고유한 에너지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보살피는 게 쉽지만 점차 그 관계가 편안해지면 계속해서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관계가 정체되고 서로에게 끌림을 느끼지 못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권력 싸움을 벌이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얻고 싶다면
당신도 그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식적인 파트너 관계란 상대를 열린 가슴으로 대하겠다고 매일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에 힘쓰고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가끔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말을 뱉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에 기인한 반응을 보이고 연민을 연습하는 것. 나의 두려움과 판단을 상대에게 투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기꺼이 사과하는 것. 갈등 중에 스스로를 더 잘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용과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성숙은 곧 내면 작업에서 끝이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파트너와 나 자신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관계 속에 밀물과 썰물을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떠날 수 있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놓아줄 수 있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세요. 혼자가 될 수 있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내면의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요. 더 원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용기를 내세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내 힘을 주장할 수 있는, 나의 두려움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세요.